자, 이어서 쓰기 공부에 대해서 정쌤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좋은 쓰기책 고르기. 좋은 쓰기책 고르기에 제가 이미 먼저 써놓은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좋은 읽기책이란 따로 없다.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 또는 추억이 어려있는 책, 또는 영화로 내가 즐겁게 봤던 책, 이런 책. 그래서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을 가진 책이 좋은 책이다. 좋은 책 따로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좋은 쓰기책은 분명히 구별되게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저자가 누구냐면 한일씨예요. 한일님은 EBS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셨고 이력이 제가 이게 지금 한일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을 저한테 있는 걸 보여드릴 건데 예, 뭐 보면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티솔 전공하시고 네, 학사 전공하시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티솔을 또 예, 석사를 하시고 그래서 한 유명한 건 EBS 한국에서 유일한 기초 영문법 이거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뭐 한두 번 본 적 예전에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유학파 출신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쉽게 그래서 시원 영어에 버금가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이시니까 훨씬 더 쉽게 가르쳐 주시지만 어떤 에센스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만 결국 어려운 것들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았던 기억으로 있는데 수업 내용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참 괜찮다 이 강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영작 시리즈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쓰기 책이란 뭐냐 저자가 그 쓰기 책을 많이 쓴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수가 1집 가수가 있고 10집 가수가 있는데 앨범을 10번씩 내면 첫 번째 초판 앨범도 나름 굉장히 풋풋하고 되게 추억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 이승환 씨를 엄청 좋아하는 팬인데 이승환 1집은 타의 추종을 이제 이승환의 그 10몇 집 중에서 제일 명반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1집을 지금 계속 듣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날 때 듣죠. 그러면 아무래도 6집, 7집, 9집, 10집 올라갈수록 더 음원이 세련돼지고 반주도 굉장히 세련된 음악 세션들이 막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쓰기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내가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쓴 첫 번째 책도 좋지만 10권, 20권 계속 써나가다 보면은 학습자하고도 소통이 되잖아요. 선생님 이건 좋았습니다. 이건 좀 아쉬웠네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책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쓰기책 고르는 팁 첫 번째는 저자를 봐라. 책을 쓰신 저자께서 좋은 쓰기책을 많이 낸 경험이 있다. 그리고 뭐 이걸 뭐 초판 인쇄하고 재판은 언제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세컨 에디션, 뭐 포스 에디션 이렇게 여러 번 책을 찍어냈다. 그것도 이제 좋은 인기가 많았던 책이라는 반증인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제가 좀 싫어하는 이건 좀 싫다라고 하는 그 쓰기책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혀 어떤 연관성 없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을 한국말로 써주고 영어로 영작해라.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채점하게 하는 그런 학습지 시스템 같은 책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재미가 없어요. 뭐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다 보면 내가 그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도 하고 스토리에 빠져드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그냥 영작 문제집 같은 그런 쓰기책은 피하시는 것을 좀 권하고요. 여기 제목에도 보면 스토리 라이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스토리를 하나씩 문장 하나씩 만드는 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문장들을 모아서 패러그래프도 써보고 그런 다음에 일부러 저자가 틀린 문장으로 패러그래프를 소개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러 어널리시스 하게 만드는 거죠. 틀린 곳을 찾아서 고치시오 하는 액티비티. 그럼 어떠냐면 문장을 만들어 봤죠? 각 문장을 하나씩. 그래서 마치 내가 패러그래프를 쓸 수 있는 사람처럼 써봤죠? 그리고 나서 저자가 일부러 틀리게 한 패러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써봤거든요. 그러면 다 맞추지 못해도
요즘 생각나는데 고치면서 희열을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직접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쓰여진 책인데 이건 좀 쉬운 책이고요. 서점에 가보시면 한일씨께서 쓰신 조금 더 어려운 책들도 같은 패턴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시라면은 이 스토리 라이팅 윙스 시리즈가 제 기억으로는 스텝 1이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고 스텝 2가 있고 스텝 몇 가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먼저 문법이 우리가 영작하게 될 문장 구조는 이런 겁니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 라이팅이 시작되는데 보시면 간단하게 뭐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힌트 삼아서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면 his father was an alcoholic. 이렇게 뭐 his father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was도 있고 alcoholic도 있으니까 his father was an alcoholic 이렇게 영작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면 paragraph writing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연습하신 걸 토대로 한번 쭉 써보세요.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가. 물론 틀리겠죠. 그럼 틀리지만 앞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덜 틀리고 한번 이렇게 paragraph를 내가 써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는 것, 그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paragraph를 또 똑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그 다음 것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paragraph 1, paragraph 2, paragraph 3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일부러 저자가 틀리게 써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his father were an alcoholic 이렇게 돼 있어요. were가 아니고 was죠. 이런 거. 그 다음 his mother were a tuberculosis patient 라고 돼 있는데 patient 아니죠. 그의 엄마 한 분이니까 그래서 were 아니죠. were를 was로 고치고 patient에서 s를 돼지꼬리 없애고 그는 7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시제를 계속 과거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he has 7 brothers 이랬단 말이에요. has를 had로 고친 것. His oldest brother were blind.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틀리게 쓴 게 되게 조악해요. 그래서 누구나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were를 was로 바꾼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다 써봤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치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원어민이 된 것처럼 장난해 지금? 뭐 이러면서 쓱쓱쓱 고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계에 그렇게 내가 고쳐나가면서 내가 틀린 게 보이네? 굉장히 희열을 주고 자신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니까 이 책은 되게 학습자 user friendly, learner friendly하게 만들어진 책이죠. 이런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아까는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였는데 요번에는 조금 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학대하는 아버지. 그죠? 그의 어머니가 그냥 폐결핵 환자가 아니라 심각한 폐결핵 환자. 그러니까 was an alcoholic이었죠. 근데 his father였죠. 근데 his abusive father. 이렇게 바꾸시고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러면 his mother was a tuberculosis patient였는데 거기에 serious 넣어줘야죠. was a serious tuberculosi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his father 대신에 우리 틀린 거 고치는 거 할 때 좀 늘었죠. His abusive father was an alcoholic. His mother was a serious tuberculosis patient. 네, 그래서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것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바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단어를 바꾸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바꿨어요. 패러프레이징 있는 거죠. 그의 학대하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심각한 폐결핵 환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치료를 받지 못한 뭐냐? untreated 되겠죠. untreated. 그래서 나중에 error analysis에 가면은 보이세요? His abusive father was an alcoholic.
His mother was an untreated라고 돼 있어요.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untreated tuberculosis patient 이렇게 바꿨죠. 요번에는 patient 안 틀리고 제대로 그냥 써줬고 여기 어휘가 틀렸죠. untreated가 아니고 untreated이다. 그래서 요렇게 paragraph 1, 2, 3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해보면서 친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가 겁나지 않도록 그래서 요 얇은 책 안에 문법과 어휘와 문장 쓰기 연습 그리고 단순히 문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문을 쓰기 연습에다가 그걸 이렇게 모아서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패러그래프를 만들었어. 그러면 새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일부러 틀리게 써준 걸 제시해 주고 고쳐봐라. 이제 익숙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한 액티비티가 엑서사이즈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고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학습자의 자신감을 한 스텝마다 한 스텝 갈 때마다 심어줄 수 있는 연계가 되는 스토리 라이팅 같은 어떤 이런 책을 좋은 쓰기 책이라고 저는 강추드리고 서점에 가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책을 좋은 쓰기 책이라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guided writing이 아니라 진짜 free writing, 내가 이제 진짜로 쓰기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흔하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영어 일기 쓰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새롭게 영어 댓글 쓰기를 했는데요. 저는 영어 일기를 가끔 쓰고요. 영어 일기를 어떨 때 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 그래서 한국말로 썼을 때 막 이리저리 막 이리를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차라리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쓰다 보면은 생각이 되게 정리가 되고 꼭 남겨야 될 말만 쓰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정쌤이 영어로 일기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먼저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일상에 대해서 쓰는 거는 좀 비추해요.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한국말로 일기 쓸 때랑 몇 시에 일어났고 오늘 뭐를 했고 뭐를 했다. 이거는 늘지 않는 걸 떠나서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일은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은 계속 해도 또 재밌고 색다른 재미가 있고 새로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일기를 쓸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문법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프리 라이팅을 하세요. 그냥 이거 일기 쓸 때만큼은 맞춤법.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일기 쓸 때도 담임선생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알림장 같은 거 쓸 때는 맞춤법을 고쳐주는데 일기 쓰기 할 때는 맞춤법을 일부러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아이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영어 일기 쓰기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즐겁게 쓰기 위한 어떤 팁을 드리자면 주제를 정하거나 제목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 true friend라든가 아니면 뭐 unforgettable 뭐 day라든가 아니면 my pet peeve 내가 참지 못하는 거. 나 이건 진짜 못 견디겠어. 예를 들어서 뭐 발을 안 씻는 사람, 발냄새는 내가 못 참겠어. 라든가 뭐 버스에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거 나 이건 못 참겠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my pet peeves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제를 정해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주제 딱 제목 난 이거에 대해 써보겠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말하기를 할 때 소재가 돼서 내가 써봤던 것은 말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휘를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내가 어휘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꼭 내가 좀 자주 사용하고 싶은 어휘들을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봐요. 이렇게 적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또는 책을 보고 적은 다음에 이 단어들이 들어가게 내가 한번
영어 일기를 쓰는데 이건 일기라기보다 어떤 걸까요? 이건 그냥 내가 생각을 짧게 에세이를 쓰는 건데 요 어휘를 정해서 일기를 써보는 건 뭐냐면 약간 내가 영작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요 어휘들을 나의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서 적재적소 이 어휘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도 어휘를 좀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어떤 장치가 돼서 굉장히 재밌는 의외로 써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 어휘들이 내 일상에서 쓰일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건데 어휘가 아니라 표현을 정해서 그래서 이디엄이라든가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거를 정해두고 이 표현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보는 거죠. 일기 쓰기라기보다 또 뭐 소설이나 글짓기가 되겠죠. 근데 영어 일기 쓰기를 꼭 오늘 내가 뭘 했던 거를 영어로까지 쓰는 거는 그냥 한국말로도 그렇게 오늘 내가 뭐 했다 뭐 이렇게 일기 쓰는 거 재미가 없어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분이 들었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냥 몇 시에 뭐 했고 몇 시에 뭐 했고 몇 시에 뭐 했다.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는 일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일지를 쓰는 것은 비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죠? 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SNS 시대에 발맞춰서 영어 댓글 쓰기를 추천드려요. 영어 댓글 쓰기는 리딩과 여러분이 그 다른 원어민들이 서로 주고받은 그 댓글들을 먼저 읽습니다. 읽고 나서 요 표현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을 읽었어요. 근데 뭐 애기 사진 올렸는데 뭐 너무 칭찬해 뭐 adorable, 뭐 real love, I just envy you, 뭐 you're 뭐 cute, 뭐 jewels, 뭐 너의 그 막 애기들 뭐 보석 같다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 막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뭐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럼 그걸 읽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댓글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나서 다른 사람 거를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읽었던 표현들 중에서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를 여기다 내가 한번 남겨보는 거죠. 마치 내 거있냐. 네. 창작의 어머니는 일단 모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원어민들이 또 여러분들 팔로우 할 거예요. 팔로우 하다 보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 읽을 시간도 없다. 원서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자기가 또 되게 좋아하는 취향, 자기가 사진을 좋아한다. 자기가 예쁜 어린이들, 뭐 애기들 사진을 좋아한다. 아니면 자기가 뭐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의 토픽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다이어터에 관심 있다. 그러면 뭐 150kg였는데 내가 뭐 80kg를 뺐다. 그 사람들이 뿌듯한 자기 스토리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읽는 것 자체가 리딩이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어휘가 익숙해지고 표현이 익숙해지겠죠. 그거를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나의 다이어트 플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적으시다 보면 그게 영작이 되는 거고 그분들과 소통을 자주 하다가 댓글을 남기시면 이제 되게 컬러큐어한 어떤 그런 표현들 지금 회화적인 표현들도 익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쓰기 공부에서 세 가지만 딱 말씀드렸는데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영어 일기 쓰기보다 영어 댓글 쓰기는 그냥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페북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죠. 그리고 일기 쓰기는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읽었던 것들을 쓰기로 남겨두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이니까 다만 일기를 쓸 때 지루하게 쓰면 안 되니까 주제를 정하거나 어휘를 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배운 표현, 이 표현을 써먹어야지 라는 걸 가지고 길게 쓰지 마시고 5줄도 좋고 10줄도 좋고 2줄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직접 나에 관한 나의 문장을 써보는 것은 매우 쓰기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말하기 공부를 할 건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쓰기 공부를 손으로 한 것,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표현하는데 손으로 표현한 건 쓰기라면 입으로 표현한 건 말하기라서 사실 거의 비슷하다는 거. 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